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지만 접종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네, 우리도 지난달 16세에서 17세에 이어서 지금은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은 부모들도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자,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판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 부모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김나령 아나운서, 네. 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이제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시설이란 건 아는데 네. 찾아보니까 1,000원, 2,000원만 내면 실내 이용 놀이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문화 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인천시도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이 아이사랑 꿈터를 100곳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지금 2년이 지났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문을 연 날보다 닫은 날이 더 많았던 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정부의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아이사랑 꿈터가 11월부터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아직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 꿈터 같은 데를 열어주면 저희는 되게 편하죠. 코로나로 인해 수개월간 운영이 제한되던 아이사랑 꿈터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남은 숙제도 있습니다.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아이사랑 꿈터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이사랑 꿈터는 박남춘 시장의 보육정책 핵심 공약인 공동 돌봄 사업의 대표 시설로 지난 2019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까지 100호점까지 늘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아이사랑 꿈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첫 해인 지난해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올해 초 2021년 목표치를 기존 50곳에서 36곳으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11월 현재까지 운영에 들어간 아이사랑 꿈터는 모두 22곳.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6곳을 더하더라도 올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인천시는 2023년까지 100곳 확충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각 군구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원래는 22년도도 2개소였는데 일단은 1개소로 축소돼가지고 장소를 찾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사실 한 군데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장소 확보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유휴 공간 또는 폐원 어린이집 건물 등을 활용해 아이사랑 꿈터를 조성하는 방식인데 공공기관에는 남는 공간이 없고 공동주택은 주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군구는 사업 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예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10개 군구마다 자체적인 확충 계획을 확인해보니 오는 2023년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사랑 꿈터는 약 7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시설수가 크게 차이나다 보니 영유아를 키우는 주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공돌봄 혜택을 누리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내년에 조성 예정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올해 목표치인 36곳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와 군구의 확충 계획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사업 의지의 차이가 있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장소 확보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고 공동육아, 공동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군구에서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시는 군구의 사업 의지 부족을 원인으로 돌리는 사이 박남춘 시장의 보육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13조 1,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 예산 대비 약 1조 1,680억 원 증가한 액수인데요. 인천시는 3일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우선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1조 3천여억 원을 투입할 방침인데요. 인천 이음 캐시백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구현에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4일 인천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83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부평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48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2명인데요. 유치원과 학교 등 보육 및 교육시설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부평구의 한 유치원은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는데요. 인천 지역의 주요 집단 감염 발생지 11곳 중 7곳이 유치원과 학교 등 보육, 교육시설입니다. 한편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7일 만에 8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3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899명으로 이 중에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73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을 해야 된다. 한 대선 후보의 언급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제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실제 지급도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예산을 쓰는 일이다 보니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반기는 쪽은 재난지원금의 순기능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 저 지역 경제도 사라지고 일거양득이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급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야죠.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빚이 얼마나 있노 나라. 국가를 다 비워먹고 정치 노름하기가 그거 퍼들라고 하는 거 빼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재정이 딸린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을 해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 어려우면 필요한 사람들, 꼭 지금 장사에다가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월급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조금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급이 확정되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6번째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다만 정치권 안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지는 데다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엇갈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부천시의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천페이의 발행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김재천 부천시 생활경제과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이 부천페이가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현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부천페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발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현재 2천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그 지난해 동시기에 대비해서 약 한 1.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이용액은 1,957억으로 매월 약 한 200억 원이 발행되어서 그 부천시의 자본이 관외로의 유출을 막아서 지역 경제의 그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부천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우리 그 부천페이 그 추진 평가 및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에 대해서 우리 그 생활경제과에서 지난 9월에
부천페이 이용에 대해서 이용 주민과 소상공인을 그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천페이 이용자는 뭐 100% 만족을 했고요. 그 가맹점주인 그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82%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천시가 이 부천페이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이신가요? 네, 먼저 시는 그 부천페이 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뭐 활동하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먼저 그 부천페이 사용 연령층 다양화에 따라 그 젊은 층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그 부천시 이모티콘인 부천 핸즈업 캐릭터가 그려진 그 새로운 부천페이 카드를 제작해서 지난 7월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그 매출 증대를 오는 12월까지 촉진을 위해서 그 12월까지 충전 한도액을 월 50만 원, 인센티브는 10%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 김재천 과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자, 지난 2월 인천 월미공원에서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제막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지난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던 미군은 사전 작업으로 월미도 일대를 폭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미도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됐는데요. 특히 이후에는 월미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원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령비는 이러한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위령비 제막식을 계기로 원주민 여러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유아 가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에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 신청해야 되고요. 지원금은 11월 말쯤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부천의 키워드 만화의 날입니다. 11월 3일 제21회 만화의 날을 맞아서 만화의 도시 부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3일 오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세계 웹툰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만화 콘텐츠에 대해 한층 높아진 관심을 대변하듯 웹툰 시장의 변화와 전망, 또 OTT 시장에서의 웹툰, AI 창작 환경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는 원로 만화가 박수동, 신문수 등 5명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함께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 등 모두 4개 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또 이날 포럼과 기념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환자 재택 치료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김포시가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포시와 소방, 의료기관은 재택 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환자 이송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김포시는 지난달부터 재택 치료 전담팀을 구성해 24시간 환자 모니터링이나 생필품 지원, 긴급 이송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